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심불라 유 투게더. 와. 오늘 사심불라 18번째 방송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배경이 좀 색다른 곳이라 어디일까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어디냐면 우리 한민택 신부님이 살고 있는 은행나무골을 얘기하시는 수원가톨릭대학교 우리 후배 신부님들이 살고 있는 부제반 휴게실입니다. 네. 그래서 18번째 방송 함께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교월의 추위를 녹여주실 신부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현 신부님 뭐 삐졌나? 오늘 저 반대편에 가 계신데?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못자리에서 잘 자라고 이제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현정수 신부입니다. 네, 못자리를 잘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한민택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전산실의 한종욱 베드로 신부입니다. 근데 못자리가 뭔지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못자리는 모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앗이 심겨진 것처럼 사제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가 양성 과정을 쭉 겪어나가는 그런 곳이라 우리가 못자리라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청소년 국장 박경윤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자, 오늘 사심불라 이 시간에는 뭐 세 번째 시즌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음악회 위드에 출연하고 계신 두 분의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각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원동 주교자 본당 나도진 안젤로 신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님. 네, 저는 사랑이 꽃피는 본당 정자 꽃매 성당에서 온 천세영 임마누엘 보좌 신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한마디 붙였네. 아니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신부님들께서 하셔갖고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여기 나오게 출연 제의를 받고 나니까 한 번쯤 듣게 되고 보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나 저만큼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은 안 들고요.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고 신부님들께서 워낙 편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또 소문을 듣고 와서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전혀 안 편해 보이는데. 남준 신부님 좀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첫 해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대화해 주시는 그런 토론해 주시는 부분들이 저희 신부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함께 또 생각할 거리, 묵상할 거리를 주고 있어서 요즘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잘 봐요. 예쁘겠다. 사심불라 차기 주자 아닐까요? 네, 회시부님. 네, 우리 이렇게 두 후배들과 함께 이 못자리, 사실은 저희 이 입에서는 못자리라는 말이 굉장히 정겹거든요. 신학교 생활을 했었으니까 여기서 함께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감사하고, 사실 저하고 신학교 생활 안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 위드라는 주제로 한번 가게 되면 이제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준비하게 되는데, 자, 작년에 했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위드 함께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위드 1에 참여해 주셨던 신부님들이 워낙 기라성 같은 쟁쟁하셨던 분들이라서 왠지 거기 나가면 앨범 하나를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이름이 없는 그런 신부들이었고, 그냥 저희 경험이라고는 신학교에서 이제 전래음악 봉사했던 그런 경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그 반신반의한 그런 마음 속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멤버들도 하다 보니까 처음엔 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아름아름 이제 추억들 함께 이제 연습했던 그런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연장에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공연 한 번 하고 세 번째
예, 공연도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이제 세 번째 시즌 시즌을 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막 네. 처음 연습했을 때 막 좀 오합지졸 걱정되는 거야. 이게 화음도 하나도 안 맞고 막 괜히 모였나 막 이랬는데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진지해지고 소리가 맞아가고 그리고 또 첫 번째 공연 하러 갔을 때 떨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무대에 섰을 때 그 막 그래도 청소년 청년들의 박수 소리에 힘입어서 이렇게 갑자기 어깨들이 펴지면서 네, 나중에 막 웃으면서 날아다녔던 모습들 기억이 나는데 이번 천세영 신부님 또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전화를 받고서는 신부님께서 저한테 청소년 국장 신부님께서 전화를 왜 하셨을까? 네,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청소년국이랑 가까운 분당에 있어서 오기 편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건가? 그런 것도 있지. 라는 생각도 만만한 후배들. 네, 그래서 사실 뭐 처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자세히 몰랐고 사실 그냥 이제 편한 선배 후배들 만나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신학교에 다시 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또 선배들이 끌고 가주시고 신부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점점 이 위드라운 프로그램 안에 제가 녹아들고 젖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드를 하면서 좀 처음에 부담 가졌다라는 것 자체는 좀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우리가 좀 음악회를 해야 되고 음악의 완성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제들이 함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숨 쉬고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 자리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고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우리 후배님들과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교회의 씨앗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많게는 한 달에 2번, 또 적게는 한 달에 1번 이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쓰는데 그래서 한 3-4번 정도 이렇게 4번 정도 만났어요. 올해도 지금 한 번 만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월요일 날 이제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다 보좌 신부님들이시고 사목에 계시기 때문에 주임 신부님이나 본당 사목에 지장을 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이고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신자분들 만나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황에서 하루 쉬고 싶으실 텐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서 3-4시간 또 길 때는 한 5시간 이상씩 함께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신부님들 뵈면서 제가 더 감사한 마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신부님들의 이런 소중한 자기 봉헌 또 자기 시간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아마 신자분들이 위드를 더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어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신부님들 또 특히 첫 번째 1회 대회 때도 함께해 주신 선배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신부님 오셨는데 문득 그 우리 천 신부님 그 신발이 굉장히 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쓰레빠. 군청색 이 바닥이 하얀 세로 가로줄을 거의 있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쓰레빠. 얼마나 청소년 사목이 치열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쓰레빠가 뭐예요? 쓰레빠? 슬리퍼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청소년 사목 정말 치열하다. 그래서 어떻게 본당에서 우리 또 사신불라 우리 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또 그 축이 청소년 청년 사목인데 그 부분에서 혹시 어떤 현장 이야기 또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듣고 싶었어요. 우리 2년차 보통 2년차 3년차 보좌 신부님들이시니까 지금 맞아요. 이런 거는 청년들이 참 힘들어하고 요즘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들 하고 교회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들 편안하게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전에는 이제 청년 하면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라보는 청년은 뭔가 교회의 허리고
뭔가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줘야 하고 어떤 그 행동대 역할을 이렇게 바라는 어른들의 그런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도 뭔가 계속 보호를 받아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고 뭔가 지원을 받아야 하고 무엇인가 뭔가 계속 케어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초등부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청년들이 이미 그 인식과 청년들이 지금 현재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 위치를 서로가 이제 다른 모습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청년들한테 좀 실망을 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어른들이 그런 인식에 좀 너무 답답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보좌 신부들이 있는 본당에서는 대부분 보좌들의 역할이 그것을 좀 중재해주는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바라는 그런 그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아직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청년들을 조금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청하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가졌는데요. 그런 그 인식의 그 차이를 이렇게 좁히는 자리를 저희 본당에서 몇 번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갔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어른들이 청년들을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기다려 주려고 존재심 있고.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조금 희망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변화예요. 이렇게 서로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공감대를 서로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띄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천세영 신부님도. 네. 네, 저도 도진 신부님 말씀 이어받아서 비슷한 측면에서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보면 아직까지 저희 입장을 그 청소년 청년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어떻게 보면 옛날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이렇게 고수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요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과연 많이 나오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면서 당장에 이렇게 결과를 바라고 당장 어떠한 작품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사실 하나의 또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산들을 조금씩 넘다 보면 저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보다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좀 더 이렇게 너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요. 신앙과 삶에서 오는 어떠한 괴리감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과 그 성당에서의 신앙 생활,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데 있어서 오는 어떠한 그 간격이 조금 멀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많이 듭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우고 또 공부했던 부분도 그러한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또 해결책을 많이 모색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목이라는 현장에 나와서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경험을 하고 겪다 보니까 그러한 데서 오는 어려움들 또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현 신부님이 늘 이렇게 방송할 때 많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회가 또 우리 본당에 있는 본당 신부님들 또 상임위원들 어르신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게 이제 너무 결과만
빠른 결과만을 바라지 말고 그리고 너무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몇 명이 나와야 돼라고 하는 투자 대비 얼만큼 꼭 뽑아야 돼 이런 논리는 이제는 조금 좀 청소년 사목에서는 조금 좀 한 발 물러서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몇 명이라도 정말 편안하게 하느님 안에서 쉬고 또 본당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1차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말씀을 우리 현신부님이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선에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부딪히시면서 또 많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보좌 신부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파이팅! 화이팅! 카메라를 보고서 얘기를 하네. 아니 카트를 자기 분량을 좀 크게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나 도신이야. 그래 온 보람이 있으니까. 네. 한정욱 시민님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 네. 신부님들 지금 이렇게 사제 생활 하시면서 네, 좀 뭐 보람 있고 재밌었던 일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 3년 같이 하셨으면 천세영 신부 먼저 하실까요? 네. 네. 뭐 다양한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을 때 좀 공동체 안에 아픔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 또 청년들 내에서도 어떤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고 아쉬운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쌓여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저의 어떠한 그 가진 거 인간적인 부분으로 막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사실 굉장히 많고 맞아요. 어떠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또 조금 지나고 어떠한 또 그 공동체 안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많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다가서려는 그런 움직임과 힘이 어느 순간 솟아나고 그것이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을 때 제가 정말 제 힘으로 이게 사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목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떻게든 그 이끄심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아픈 기억 또 힘든 기억일지라도 그것이 과정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성숙의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뿌듯함과 또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나도진 신부님은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본당은 두 번째. 네, 지금 두 번째 네. 본당 하고 있는데요. 네. 생각해 보니까 되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전에는 몰랐는데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떠나 보니까 음. 그때 그립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때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했었던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요즘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되게 행복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 보여요. 정말. 되게 네. 요즘 삶이 있어서 역시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짧지만 네. 이렇게 계속 이러한 삶으로 계속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살아가고 또 그리고 반성하고 또 주님께 청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남는 거는 항상 감사하는 순간들이었구나. 그래서 더 사람이 더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신자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학생 때보다도 제가 더 솔직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네. 되었어요. 그래서 또
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큰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무기가 얼굴이다. 네, 제 얼굴은 큰 무기가 됩니다. 털이다. 네, 이 세상에 많은 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네, 미안. 어쨌든 까먹었어요. 제일 큰 무기. 제일 큰 네, 무기. 제일 큰 무기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맞아, 그것을 또 오해 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그 노력 때문에 제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나는 때도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무조건 그들의 뭐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키워드가 성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뭐 부딪혀 보기도 하고 깨져 보기도 하고 무너져 보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 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우쳐지게 되었을 때 우리 그것에 되게 기뻐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크게 행복했던 기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드 이번에 연습하자고 이제 작년에 겨울에 하고 이제 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신부님한테 첫 연습 일정을 어떻게 되고 이때 다시 모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나도진 신부님이 늘 제일 먼저 답을 다는 편이에요. 늘 감사한데 그때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잊고 있었던 좋았던 추억이 다시 새록새록 내 세포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기다려지네요. 그 시즌이 또 돌아왔네요. 이렇게 그 표현의 단문을 제가 받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그쵸? 잠깐 우리 가끔 보면 그 감사한 거, 좋은 것들을 가끔 잊고 사는데 어떤 또 좋은 계기가 되면 그 세포가 막 살아나고 다시 그런 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위드가 어떠셨어요? 지금 두 분에게는 조금 힘든 여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활력소가 됩니까? 되고 계신지. 그럼요. 네. 저에게 있어서는 뭐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네. 그렇다고 뭐 계속 해야겠지만 네. 네. 저에게 있어서는 한번 그러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온전히 이제 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힘을 받게 하는 어떠한 원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신부님도 그러신가요? 네, 저도 뭐 비슷한데요. 네. 이렇게 뭐 청년들, 청소년들 사실 본당에서만 자주 만나지 이렇게 교구에 있는 또 많은 청소년, 청년분들 함께할 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위드 공연을 또 준비하고 공연을 실제로 하면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마주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떠한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다 넓은 마음을 이렇게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연습 때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그냥 형 동생 학교에 같이 살던 호흡이 잘 맞아요. 네. 선배님들 또 동기들이라서 편하게 또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은 또 안 하는데 항상 청소년국장 신부님께서 연습이 끝나면 맛있는 거를 또 이렇게 사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힘이 순대국밥 뭐 이런 거. 탕수육도 많이 사주시고 그 사달라는 얘기네.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위드에 대한 이야기, 수원교구 사제들의 음악회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음악회 다음에 이제 바로 청소년 청년들의 사목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주셨고 보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사목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본당 신부하거나 보좌 신부라면 그냥 나한테 맡겨진 본당, 나한테 맡겨진 그런 것이지만 새로운 도전의 시각으로 이렇게 새로운 도전들, 그래서 새로운 청소년 사목의 변곡점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신불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늘 이해하지만 우리 한정욱 신부님 뭐 공돌이 제가 농담 삼아서도 얘기하지만 직접 음원들 제작하고 음원들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석 선장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치료했던 아주대학교 이국정 교수가 항상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노가다 뛰는 사람이 없다. 말로 얘기하고 공문으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얘기를 하지 지시만 하지 몸으로 뛰는 사람이 없다. 몸으로 뛰면 뭔가 천박한 것 같고 몸으로 뛰면 뭔가 것 같고. 예, 하층민 같고 블루칼라가 아니라 좀 낮은 사람 같고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 신부님들이 하고 있는 이 과정은 분명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뛰는 또 사신불라를 위해서 이 네 분의 신부님 특별히 박기훈 신부님 잠깐 못 자면서 시나리오도 직접 짜시고 이렇게 섭외하시고 계속 하는 거 보면 또 섭외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그런 이제 도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위드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우리 좀 알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장 신부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꼭 위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이 과정의 이야기 정말 풀어놓으신다면 뭐 한두 끝도 없을 텐데 이 과정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근데 굉장히 오늘 위드 특집이기도 하니까 위드 처음 생성됐을 때 하게 된 계기 국장된 다음에 제일 그 전부터들 이제 청소년국에서 저는 브랜드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콘텐츠들이 많고 재능 있는 신부님들이 많이 계신데 청소년 청년들 사랑한다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러려면 현장에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브랜드가 될 만한 뭐가 없을까. 그때 이제 펀뜩 떠올랐던 게 가등 중창단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살 때 가장 또 우리 문화 콘텐츠 쪽으로는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좋은 앨범도 많이 내주셨던 가등중창단 출신의 신부님들이 사제가 되는 순간 어느 순간 바쁘셔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콘서트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한번 언제 기회가 되어서 함께 모이실 수만 있다면 그 시너지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렇게 오롯이 전달만 될 수 있다면 굉장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너무 먼 선배님들은 제가 모시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동창 정도에서 우리 현정수 신부님, 김태진 신부님 정도가 변곡점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들이 또 제가 같이 살았고 좀 편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신부님이 선배님들이고 동창들 약간 후배들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드려봤는데요. 기적이에요. 저는요. 신부님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시겠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17분의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중에 거의 90%의 신부님들이 기꺼이 그런 취지로 함께 해주신다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졌었어요. 그리고 대신 월요일 날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다 시간 내고 오시고요. 그래서 첫 해 6군데 대리구를 쭉 돌면서 6번을 했습니다. 한 5개월에 걸쳐서. 그런데 또 그 다음 걱정이 생겼겠죠.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갔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애들 어떻게 모으지? 안 올 것 같았어요, 사실은. 한다고 몇 명이나 오겠어. 그런데 첫 번째 중앙성당에서 공연할 때 한 450명 정도. 그 중에 3분의 2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한 곳 한 곳 가면서 입소문도 나고 홍보도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분당 요한성당에서 했던 마지막 파이널 무대에는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과 신부님들 아무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그날 와서 보시고 깜짝 놀라셔서 교구장 주교님이 저한테 문자를 내가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있다는 걸 처음 본 것 같다. 정말 좋은 기회 그래서 고맙다는 단문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그러면 더 젊은 보좌 신부님들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 이래서 이제 시작된 게 위드 2였었고, 그래서 신부님들이 작년에 3군데, 그리고 이제 올해 3군데를 해서 6군데를 대리부를 돌면서 마지막 이제 파이널 무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위드를 함께 하면서 이제 위드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음악회로서는 브랜드가 된 것 같고요. 네,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또 내년도의 계획은 몰라요. 내년도에 또 하게 될지 어떤 신분 초대가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 To be continue.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겨울방학 때 하는 거니까 겨울방학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이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단순한 음악회는 아니거든요. 이 안에 스토리텔링도 좀 들어가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던져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를 자꾸 만들기 위한 이제 방법이 이제 위드입니다. 제목 자체도 함께한다는 뜻으로 이제 위드로 정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수원교구의 노래를 잘하는 음악회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기 위한 음악회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부님들과 하느님께 그리고 또 주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또 주교님들이 또 시간 내셔서 아마 한 번씩 또 방문해 주시지 않을까. 들으셨죠? 이 기회에 말 못할 수고로움을 다 안고 기획한 우리 신부님한테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보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사신불라도 그렇고 또 위드도 그렇고 방금 현신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변화하는 이 엄청나게 빠른 시대에 또 사목 현장이나 사회 자체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양성해서 교구에 파견하고 교구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신부님들끼리 1년에는 이번에는 이런 주제 한 다음에 저런 주제 이런 식으로 연수해서 이렇게 재교육 이러한 방식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 이 어떤 현실 어떤 변화에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리고 지금 본당 운영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어떤 그러한 갭을 좀 줄이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위드 같은 경우도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잖아 이제는 그런 걸 봤을 때 옛날처럼 기다리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사목도 거기서 만나는 청소년 청년들 실제로 가서 만나는 청소년 청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위드 음악회에 참여하시면서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사목 개념과 비교해 봤을 때 위드 참여하시면서 청소년 청년들을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떤 그쪽 사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서 잠깐 제가 부연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 신부님께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오신 다음에 참 요즘에 좀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으면 사목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신부생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한계선을 우리가 그냥 설정해 놓는 것 같아요. 이래야만 하는가? 이렇게 가는 것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옥죄고 있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사제들이 움직인다라는 이 폭에는 정말 하느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엄청난 에너지의 역량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한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우리가 해할 수 있는 몫을 스스로 너무 많이 옥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것 같고 그런 도전 안에서 우리 신부님의 말씀을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풀어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처음 이제 그 음악회를 참여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것 그리고 신앙이 어떤 흥미를 갖지 못한 것은 지금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또 니즈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누구보다도 순종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 같아요. 오히려 예전 아이들보다도 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받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모님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저희가 위드 안에서 만났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기서 보여주었던 그 열정은 굉장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 울컥했다니까. 네, 울컥기도 했죠. 네. 그 로봇 같았던 애들이 네, 생활성가를 갑자기 부르면서 다 일어나서 갑자기 소리 아이돌 지르면서, 콘서트처럼 네.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우유빛깔 천세형을 외치는데 난 애들 다 깔았나 몰라. 네, 정말 창피했어요. 사제에게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목 현장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 손이 오그라들면서 기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야 저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주자들 맞아요. 그때 천세형 씨뭐 어땠어요? 우유빛깔 천세형 막 이럴 때.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 또 준비를 해오셔갖고 카드 뭐. 아이고 세상에 네. 민망했다. 민망했는데도 기뻤습니다. 뭐 이렇게 그치. 예, 또 환호해 주시고 뭐 저만 환호해 주신 게 아니라 같이 또 하는 많은 우리 시간을 미사 응원해 때 주셔서 청소년들은 노래 성가 거의 안 부르잖아요. 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노래들을 그렇게 다 일어나서 아이들 콘서트처럼 함께 부르고 율동하고 춤추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뛰어나오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 위드가 갖고 있는 매력, 저는 그때 새로운 걸 좀 발견했다. 아, 가능성. 네. 아,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에너지만 전달되고 서로가 소통만 되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힘을 좀 가게, 그런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콘서트를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네네네. 이런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네.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뭐 위드 처음에 또 그랬겠지만 네. 사실 그 호응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막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가랑비 바지가 졌듯이 옷이 졌듯이 얼마나 그런 잘한다. 그러한 저희들의 어떠한 햇살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법사 같은. 언어에 와서 연금술사.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위드 공연 준비하면서 저희 본당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안 오면 안 오면 안 된다. 아, 근데 나 저는 떠날 수도 있는데 그거야 아마 한다. 전에는 그런 게 되게 쑥스러웠어요. 맞아. 홍보하기 그렇긴 해요. 맞아요. 아니 자기 입으로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알아서 그 포스터 보고 오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아니 그거 저희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그런 분위기를 함께 함께 동기유발시키기 즐기게, 위해서. 맞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훌륭하십니다. 우유빛깔 천세영 신부님. 네. 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지난번에 뭐 비슷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청년들 안에 분명히 불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불씨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또 그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또 발견해서 찾고선 그것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신부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성당에 미사 때 앉아 있고 그 주입식 교리 시간에 앉아 있는 그 청소년 청년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 위드 때 보는 그 우리 어린이 중고등부 또 청년 다 따라 부르잖아요. 네, 정말 다 따라 신기하고 부르고. 놀라울 정도로 어떠한 에너지 또 힘이 느껴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가 뒤에서 잘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 희망은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투비 컨티뉴가 되려면 네. 사실은 한 단계 그 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불러주시면이 아니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존재가 조금 함께 더 이렇게 한 단계만 더 나오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드도 그렇고 뭐 사신불라도 그렇고 네. 뭐 또 보좌 신부님들이 또 젊은 신부님들이 뭐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이 이렇게 협조해 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노하우는 그대로 전수해 드릴 수도 있고, 요즘 방송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의지만 있으시면 참 좋은 것들. 지난번에 우리 나도진 신부님하고도 어디 갔다 오다가 제가 그런 말씀도 네, 했잖아요. 그렇죠. 팟캐스트 방송도 이제는 좀
몇 개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동창신분들끼리 모여서 주일미사 복음 묵상 같은 얘기도 좀 함께 서로 다른 측면에서 좀 나눈다든가. 그래서 한 15분, 20분짜리 이렇게 같이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면 방송으로 찾아가면 되니까 이제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바쁘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3억에 좀 잘 이렇게 녹여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네. 저는 잠깐 아까 언급드렸지만 사실 열광할 수 있는 것,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의 어떤 그러한 가르치는 자리에 또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던 사제들이 스스로 맞아요. 갔다는 거죠. 정말 체면 버리고 우유빛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정말 오그라드는 그런 감정도 느낄 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체면,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려 그걸 버리고 나갈 때 정말 진짜 어떤 진솔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거기가 바로 정말 어떤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 수원교구가 3년 동안 대림 일주일부터 새로운 사목교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선교라는 이제 주제가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방법은 이제는 세대 간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사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좀 만들자는 게 새로운 방법이고, 새로운 선교의 대상은 젊은이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섭섭해하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르신들도 세대 간의 갈등과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시선을 좀 바라보시는 시선이 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서로가.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새로운 선교의 틀을 좀 맞췄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앞으로 사목을 하게 되는데, 뭐 청소년 사목도 그렇고 앞으로 이 통합 사목, 문화 사목이 어느 때보다 좀 강화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구를 막론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신부님들 모두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청소년 사목에는 변화된 패러다임, 반드시 긍정적이고 또 이것이 조금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우리 네. 기존의 패널 신부님들도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먼저 그게 할까요?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을 네네네. 덜어주시는 의미에서. 산업화 사회라는 것이 이제 등장한 다음에 효율성,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을 높일까 하다가 그때 사회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분화파하자. 너는 볼트만 줘요. 너는 박스만 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모던 타임스. 예, 모던 타임스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효율성은 높아졌는데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다른 일을 시키면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영향이 오다 보니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이렇게 분업화시키고, 그런데 이제 이거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짙어지니까 이제 파편화,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이제 통합하면서 대화, 소통하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하고 청소년국 사회복음하고서 긴밀한 협조를. 네네.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님이 소공동체고요, 어른들이고 어른들의 자녀들이 바로 또 청소년들이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이 이걸 통합은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현재의 가장 큰 딜레마는 가정은 해체되는 그런 그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 사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특별히 문화적인 이 컨텐츠로 가정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많이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도 한번 초대해서 이 방송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네. 들어보네요. 네. 그렇죠. 한 가정 안에 어떤 여러 세대가 이제 있을 때 그렇죠. 좀 각자의 입장을 어떻게 대화를 얘기해보고. 나누고 있고 네네네. 어떻게 입장 차이가 있는지 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민택 신부님이 생각하는 통합 사목, 앞으로의 좀 새로운 문화 사목 그런 패턴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사목자라기보다는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후배 신학생들 같이 사는 같이 입장인데, 근데 최근에 그 사랑의 기쁨 교황님 권고를 읽으면서 또 지금 또 세미나 하면서 계속 네네. 읽고 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건 어떤 가정 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아니고 가정을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하느님 은총과의 새로운 어떤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간을 양성한다는 거죠. 네. 예, 그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사목 마찬가지고 뭐 청소년, 청년사목 모든 사목이 다 결국에는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개방하고 자신을 그 은총의 역동적인 그런 흐름 안에 맡기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자리에서든 그거를 다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목적인 그런 이제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청소년, 청년, 뭐 가정, 뭐 모든 사목이 다 하나로 이제 모여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위드 음악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제목은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음악회잖아요. 근데 어떤 음악회에 가면 반은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가족들이 같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또 좋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아빠, 엄마, 아이들이 함께 열광하고 같이 생활성가를 부를 수 있는 무대도 흔치 않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또 위드가 또 하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거죠. 그렇게 막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막 엉클어진 게 1900년대 들면서 갑자기 산업화, 세속화가 급격하게 오면서 과거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 한 4대가 3대 이상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같이 식사도 하고 너 뭐 하냐? 라고 무뚝뚝하게지만 아빠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고 또 천연홍채 시켜야지 견진 받아야지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래도 어쨌든 약간의 강요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뭐 혼술, 혼밥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조금만 크면 타지로 나가서 학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이러면서 완전 핵가족화 또 그 안에서 또 완전히 각자의 삶이 달라지니까 청년들 다 그러잖아요. 물어보면 일주일이 뭐야? 한 달에 한 번 식구들이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끼리도 그냥 집은 잠자는 곳 이외에는 다른 기능은 잘 못하니까 이것부터가 참 어려운 과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신부님 말씀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가족들이 그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어떻게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티브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네. 마치 우리가 그 닭이나 동물들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게 하려면 이렇게 이쁘게 따뜻하게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고기가 더 낫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친구들이 다시 씨앗을 좀 이렇게 심게 해주려면 그런 그 기본 베이스는 조금 우리들이 교회가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 안에 와서 포근하게 그래도 뭔가 쉬면서 자신을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신부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사실 친자들하고의 그런 그 친교 안에서 느꼈던 것은 지역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때는 맞아 이럴 때도 그런 데도 있었지만 가족 얘기했을 때 되게 좀 진부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까 시민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 뭔가 조금 짐 같고 좀 벗어나고 싶고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조금 교회에서는 가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교회, 신앙의 어떤 흥미, 재미, 어떤 의미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마련된 어떤 그 울타리, 어떤 그 복음 자리로 자꾸만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어떠한 그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을 우리가 많이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리를 여러 군데에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게 되었을 때 통합시켜 주었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그리고 신앙의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더 많은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내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바로바로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내가 있을 때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꾸로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많이 거를 하잖아요. 해봤는데 다 해봤어. 해봤는데 조금 힘들더라. 그때는 어떤 환경이 어떤 그런 것이 맞아서 됐는데 지금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 사제들에게 있어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제들을 더 사제로서 살게 하는 어떤 희망을 갖게 하거든요. 열정을 더 가지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 통합사모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결국은 우리들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바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임 안에서 보금자리를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환대해주는 방법, 이게 바로 블록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가지 블록을 자연스럽게 와서 그 안에 우리는 체인을 만들어주면 이게 블록체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커지면 그게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다양성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세영 신부님은 또 통합사모. 네,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들, 프로그램들 이미 저는 많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신부님들께서 또 그러한 것들을 잘 연결점을 찾아서 엮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위드라는 프로그램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발전을 해서 청소년 청년을 위한 음악회를 넘어서서 부모님들을 위한 음악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정을 위한 음악회, 그렇죠.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도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판을 잘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판을 또 평신도분들, 사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자분들께서도 스스로 깔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 역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부딪히고 또 삶에서 정말 그렇게 어떠한 고민들, 어려움들 다 이렇게 이겨내고 해결점을 찾으면서 생활하시는 그 신자분들께서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이 교회가 또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할 수 있으면 세상 안에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분들의 어떠한 아이디어, 의견들을 또 듣는 건 역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 놀라운 게 이렇게 마냥 한참 후배로만 생각했었는데 신부님들 출연하시고 그러면 말씀들도 너무 잘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네. 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 나 목소리 해주세요. 그분이 오셨어. 오셨으샤. 자, 우리 여기서 한정옥 신부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언제예요? 올 시즌 공연 장소 시간 네. 물어보시죠.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제일 중요하죠. 이건 자막 처리로 좀 나갈 겁니다. 네. 저희 위드2 일정은 12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 안양대리고 오전동 성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해 지나서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수원대리고 명통 성령 성당에서, 그리고 2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성남대리구 판교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출연하시는 신부님들은 조성경, 정상균, 이용인, 송성규, 천세영, 이영민, 김정욱, 나도진, 신윤석, 최재현, 현영민, 변혁구, 권혁규 신부님이 참여하십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가장 약점이라고 지적받던 비주얼 강화를 위해서 김정욱 신부님과 권혁규 신부님이 예, 새로이 합류하신 것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의욕빛깔 일인데 뭐. 최강 비주얼이죠. 네, 오늘 진짜 우리 둘 다 바란 보자. 여기만.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전격 투입이 되시는 거죠. 바란성당 출신이고 조항성당 출신이고 비주얼 서부지고 그런가? 옛날 서부지구. 바란성당 주임 신부님. 또 개년이 또 그렇게. 우리는 뭐 하다가 다 갖다 붙여. 뭐 하나 있으면. 아는 신분이. 어떻게든 연결해야 돼요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위드트 찬조 출연으로는 올해 제10회 창작 성가제 대상팀인 댄디보이스와 생활성가 가수 개만석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무대, 그리고 본당 청년들의 발랄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뭘 발라? 네네네. 요 찬조 출연은 뭐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댄디 보이스라고 하는 창작성가제 수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초대했고요. 그다음에 본당 청년들도 이번에 마침 공연하는 팀마다 본당 성가대 청년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래서 본당 청년들도 함께 이번에 함께하는 시간도 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무대는 조금 또 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막 섭외 중이라 그거는 약간 비밀인데요. 또 깜짝 뭐가 좋지 않을까.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사신불라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면서 우리 그 위드 다음에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드2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처음 설렜던 마음들,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 신자분들, 특히 청소년, 청년들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레인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바라봐 주시는 사람들도 저희를 보고 설레지 않을까? 네, 기뻐하지 않을까? 네, 행복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요. 항상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이렇게 위드2 홍보할 수 있도록 사신불라 초대해 주신 우리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위드2 때문에 부른 건 아니에요. 우리 보다신들 보고 싶어서. 2, 3년 차 보다신분들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모신 거지 뭐 위드 때문에만은 아니었고. 네. 네, 위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국에서 또 실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움직이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동력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손과 발이 되어서 잘 하느님 나라 건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요. 위드 음악회 즐겁게 기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들이 정말 그 현장에 와서 또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잘 전해지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삶의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정말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뛰노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신학교에서 하게 되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뜻깊고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라면을 끓여 먹던 부제 때 장소이기도 한데 굉장히 너무 많이 예뻐졌어요. 부제반유계실이. 리모델링을 또 예전에 해주셔서 칙칙했는데 정말 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또 나중에 이런 부제로 오고 싶어요? 라면. 일부러 여기 라면 먹으러
애정이 많이 할 수도 있지, 있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특이한 멘탈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위드마켓 오전동 성당, 영통 성령 성당, 판교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세 차례 이제 올해 2017년, 18년 시즌 함께하게 되는데 이 본당만의 잔치 아니죠. 예, 그 대리구 전체 청소년 청년들 가족들을 초대하는 시간이니까요. 저도 또 가슴이 설레면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방학이니까 많이 12월 이제 첫 번째 공연만 조금 걱정돼요. 왜냐면 기말고사 기간일 수 있어서 좀 걱정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거 보러 온다고 시험 못 본다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보람되고 기쁜 시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신불날 18번째 방송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족들을 위한 음악회 위드를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의 신부님들과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신부님들 아무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면서 공연 준비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들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면서 18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한 모든 시간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보물입니다.